엄마들에게 유튜브를 권하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유튜버로서 정말 적합하다고 공감이 가시는지, 엄마들이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 4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 유튜버 맞죠? 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유튜버입니다. 전업주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업주부로서 지금도 아이들 등하원을 제가 다 시키고 유치원 엄마들이랑 만나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제 주변에도 많은 엄마들이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엄마는 오늘도 유튜브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잖아요. 이 책을 내기 전부터도 저는 주변 엄마분들께 진짜 유튜브를 많이 추천을 하고 빨리 하세요. 이거 너무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이거 빨리 유튜브 찍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력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들이 유튜버로서 굉장히 많은, 하면 딱 좋은 그런 재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작해 볼게요. 엄마들은 소통과 공감에 능하다. 첫 번째로 소통과 공감 능력을 뽑아봤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이 일반 텔레비전 방송국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소통과 공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다다다닥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댓글에 제가 밑에 또 이렇게 답글을 또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이런 영상 필요합니다, 이런 영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찍어서 바로 다음날 업로드가 할 수 있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방송국보다 빠르고 소통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시청자, 그러니까 구독자들과 크리에이터가 이 소통의 힘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친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그 끈끈함보다 크리에이터와 구독자가 연결된 끈끈함이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이 소통과 공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엄마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우선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아이에게 공감하고자 또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여성이 또 특유의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맞장구 쳐주는 거.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아팠겠어. 그랬군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정말 벽같이 느껴지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 유치원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풀리고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유튜브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자질인데 이것을 엄마들은 이미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엄마들이 유튜버로서 적합한 이유. 두 번째는요, 다양한 컨텐츠 보유자이다. 엄마들을 봤을 때 물론 과거에 어떤 커리어가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엄마들도 많으실 테지만 열애로 두고 아주 기본적으로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그 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커리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 그러니까 육아를 한 경험도 있고요. 육아템을 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보면서 느낀 점, 결혼 스토리부터 시댁과의 스토리, 남편과의 스토리,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집의 살림에 관한 이야기도 있겠죠. 그리고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봐도 화장품, 패션, 여행, 그죠?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야기가 가능한 계층이 엄마예요. 엄마는 이미 엄청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대화는 끊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엄마들이랑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주제가 나와서 서로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이거 유튜브로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욕구가 막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유튜브 컨텐츠처럼 막 보이거든요.
이거 유튜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재주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커리어를 또 떠나서 뭐 요리라던가 어떤 거를 잘하신다거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곳에서 이미 엄마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이제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옮겨 오셨는데 지금 유튜브로 옮겨오는 이 찰나에서 딱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이 진입 장벽이 딱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뚫고 가시는 건데 이것도 어때요? 저의 방식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고 핸드폰 어플로 쫙 찍으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NS 정도만 하실 그 수준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엄마 계층이 좀 유일하게 유튜브의 장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계층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막 올해는 들어오는 해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들어오세요. 이미 엄청난 개수의 컨텐츠 보유자이시니까요. 이야기 고갈은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보기,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엄마가 유튜브를 하기에 좋은 점 세 번째는요. 엄마는 한 가정의 소비 결정권자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러잖아요. 관심이 많잖아요. 부동산에 남자들이 둘이 가잖아요. 그럼 집을 안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가면 마누라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무리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도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나 여기 별론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도 뭐 저희 집은 안 그렇지만 뭐 남편 옷이나 아이 옷이나 이런 것을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경제권을 갖고 있고 소비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엄마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저희 집을 포함해서 그렇게 엄마들이 결정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대부분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럼 유튜브에 왜 도움이 되느냐? 유튜브를 하면 이 크리에이터와 비슷한 계층의 독자들이 우선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어떤 계층을 공략해서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 보통은 비슷한 계층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유튜버들께는 구독자들도 엄마들이 또 많이 옵니다. 저도 실제로 영상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어떤 재테크 영상을 딱 찍을 때는 사회초년생 그런 분들의 연령대 구독자가 좀 늘고요. 엄마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확실하게 또 댓글도 다 엄마들이 많이 달아주시고 그 계층의 연령이나 여자 이런 성별이 조금 늘어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 결정권자를 주 구독층으로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이다 보니까 협찬이나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업체의 협찬 영상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요만큼 갖고 있는 것과 엄마 크리에이터가 요 정도 갖고 있는 거랑은 파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나 여러 가지 협찬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유튜브가 애드센스로 수익을 받기가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받게 돼도 사실 그렇게 기대하신 것만큼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협찬이나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이나 이런 쪽에 수익을 기대하시면은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계층이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뷰를 잘 못해요. 워낙 제 자체가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말고 별로 무력이 없어요. 또 뭔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제 스스로가 약간 자연스럽지 못해서 영상을 찍지 못하는데 만약 이것만 제가 잘하면 정말 지금도 엄청난 브랜디드 컨텐츠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육아템부터 살림 도구, 가전제품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못 찍으니까 계속 이제 거절을 하는데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들 그리고 일상에서도 많은 쇼핑을 하고 계시고 물건을 쓰시고 또 추천도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엄마들끼리 잘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은 이쪽 분야에도 정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들이 유튜버를 하기에 좋은 이유 네 번째 장점은요. 바로
엄마들의 언어를 꼽고 싶습니다. 부침성을 꼽고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약간 낯을 많이 가립니다. 예,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제가 굳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을 안 보내서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유치원을 보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마들과 뭐 소통도 안 하고 혼자서 아이 집에서 키우고 놀이터만 혼자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6살이 돼서 유치원을 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유치원 엄마들이 저를 수정엄마 일로 와봐, 수정엄마 일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미 벌써 아는 사람인 것처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니까 저의 이름도 몰라도, 그리고 제가 누군지 몰라도 그 엄마라는 공통점으로 대화가 굉장히 잘 풀리고, 수정이는 어때요? 수정엄마 이거는 뭐예요?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부침성이 있게 다가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역시도 누구 엄마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제 누구 엄마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서로 그 공유할 수 있는 부침성, 그 특유의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키웠거나 이랬을 때 바로 어떤 공통 관심사, 그런 주제를 꺼내서 쉽게 아주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쉽고, 엄청난 장점 아닌가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얘기는 그럼 유튜버로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이 유튜브 안에서 이미 너무 말을 잘하거나 너무 전문적인 분들이 너무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렇게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더라도 그 똑같은 주제도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새롭고 특이한 이야기를 해서 되게 이제 흥미가 가서 듣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게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결정하는 부분은 내가 과연 이 이야기, 이 주제를 누구에게 들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특히나 이 크리에이터 자체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그러니까 내 스타일의 그런 크리에이터를 찾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엄마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공통 관심사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좋으시니까, 이것을 내가 전문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언어들을, 그러니까 엄마들과 굉장히 대화가 쉬운 이 언어들을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있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이 4가지만으로도 이게 정말 무슨 제가 과장을 해서 일부러 억지로 뭐 용기를 들이려고 막 억지로 찾아서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 그리고 제가 엄마들을 바라보면서 요거 너무 좋다. 이거 되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라는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유튜브의 기회나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한계가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업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나를 붙인다고 하죠. 인형에 누나를 붙인다고 합시다. 하나 붙이는데 뭐 50원이라고 합시다. 붙였어. 이거는 시간을 완전 그대로 잡아먹어야지 그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시간 대비해서 그 수익의 한계가 딱 있고요. 그 시간을 쓰는 만큼 어떤 아이의 육아나 살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시간을 뺏기는 거죠. 수입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에도.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시간을 투입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작년부터 정말 쉬운 그리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편집이 가능해지는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인 장벽도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담은 저의 최신작 엄마는 오늘도 유튜브로 출근한다. 네.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 영상 공감 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튜브의 꿀팁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